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규 댓글. 예. 어느 영상에 달린 댓글이 있냐면, 자영업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저게, 질문자분이 있습니다. 시청자 질문이라고 제가 당구장 표시를 해놨는데, 네, 굴소스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성신성의껏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영상을 올리고 난 뒤에, 많은 자영업자 사장님,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장사하시는 분들. 대부분의 대답이, 하지 마라. 멀쩡한 직장 다니면 나올 생각하지 말고 직장 다녀라. 자영업 굉장히 힘들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장난 아니다. 그냥 그러니까 물건이란다. 먹는 거 만들어 가지고 그냥 주문받고 배달만 시키면 끝나는 게 아니다.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 이것도 매난 그런 댓글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댓글 적으신 분 정말 감사합니다. 자영업 중 요식업계에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식업은 안 되면 당연히 지옥이고 잘 돼도 지옥이란 말이 있죠. 그만큼 힘들고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기본 하루 12시간에 주 6일이 기본입니다. 이것도 평균인 거고 내가 직원이 아니라 업주라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겠죠. 그냥 잘 되든 안 되든 자기 매장 안에 갇혀 산다고 보면 됩니다. 자발적인 가무 생활이죠. 식재료 관리, 납품업체와 거래특위, 맛이나 친절은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인 거고 온오프 진상 처리에 특히 배달 어플 별점 관리와 각종 세금 문제, 주방 홀 직원 관리까지 단언코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고 몸은 힘들어도 머리나 마음은 단순하고 편안할 수 있는 노가다와 달리 정신적으로도 압박이 심한 업종입니다. 대출이든 내 자본이든 쏟아부어서 매장을 찾아도 원자재 값 상승과 각종 기후와 전염병, 식품 관련 이슈에 의해 한두 달 만에 휘청이는 게 자영업이고요. 이런 과제를 뚫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비율은 아주 소수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할 겁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정말 잘 적으셨다. 맞죠? 그 앞전에 20년 하신 분도 내용이 정말 알찬데 이것도 굉장히 알찹니다.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요즘에도 보니까 창업하는 데 많더라고요. 창업하는데. 가게 새로 이제 오픈하는 데 많더라고요. 저희 동네에도. 그런데 그 오픈하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장사하던 데가 있는데 장사하던 데 이제 망하고 새로 오픈하는데 있더라고요. 기존에 하던 데를 갈아엎고 리모델링 해서 새로 장사하는 데인데 거기도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좀 신기한 게 여러분도 궁금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뭐 장사하는 데 찾는 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런데 한번 그거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과연 내가 5년, 10년 살았는데 한 가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이 만약에 동네를 뭐 왔다 갔다 안 했으면 한 5년에 10년 정도 살았으면 내가 여기 살 때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점포 이름 안 바뀌고 사장 안 바뀐 점포가 과연 몇 개나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동네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 10개 있으면 한 개 빼고 다 바뀐 것 같아요. 그럼 9명이 하다가 망해서 접었다는 얘기죠. 접어가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거죠. 네. 제가 항상 생각해보니까 그래. 내가 지금 사는 곳도 2016년에 이사를 왔으니까 지금 살은 지가 한 6년 넘었는데 한 10군데 중에 한 군데 빼고 다 바뀌었어요. 마트 제가 있었던데 거의 마트도 바뀌었고 마트 바뀌었고 치킨집 바뀌었고 분식집 없어지고 중국집 없어지고 편의점도 두 군데 바뀌고 미용실 없어지고 빵집도 없어지고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진짜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한 군데서 오래 장사하신 분들 찾기가 힘드네요. 정말로 한 5년 10년 하신 분들 약국병원은 빼야죠. 그건 빼야죠. 그만큼 이게 망하는 게 많은 거야.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가게 오픈했네. 여기 이제 뭐 장사 안 돼가지고 빠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이 동네 살면서 이 동네를 5년 이상 살면서 지금까지 가게 주인 안 바뀌고 상호 안 바뀌고 살아남은 곳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이렇게 하면 정말 적어져요. 정말 몇 개 안 남아요. 진짜. 뭐 1년 하면 좀 남겠지만 5년을 잡게 되면 5년 넘어가서 한 10년까지 잡게 되면 진짜 몇 개 안 남아. 그럼 장사했을 때 5년 이상 생존하기 힘들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이 나옵니다. 맞죠? 대부분의 자영업자는 5년 안에 다 망한다는 거죠. 어지간히. 이 말이 됩니다. 진짜. 잔인한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무심결에 지나가던 동네, 여러분들 보면 뭐 출퇴근할 때 항상 정해진 데만 가잖아. 네, 정해진 데만 가는데 제가 봤을 땐 10군데 중 19군데. 네. 는 없어진 것 같아요. 정말로. 네. 참 안타까운 얘기죠. 자, 자영업주 요식업계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식업은 안 되면 당연히 지옥이고 잘 돼도 지옥이라는 말이 있죠. 이게 안 되면 그런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게 더 지옥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안 되면 생각해보세요. 가게를 공짜로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요식업자들이 자기 건물에 장사하는 게 아니잖아. 자기 건물에 장사하면 마음 편하죠. 왜냐하면 뭐 권리금이나 월세 같은 거 없으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남의 건물에 이제 권리금 주고 매달 월세 줘가면서 하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식업은 숨만 쉬어도 거의 돈 천만 원 나가요. 돈 몇백씩 나가. 서울 같은 데는 막 1,000만 원씩 나간 데도 있고. 안 되는 게 진짜 지옥이죠. 왜냐, 뭐 가게 열어놓고 있다고 할 것도 없잖아요. 매번 뭐 탁자 닦을 수도 없는 거고. 길 가다 보면 장사 안 되는 집 같은 거 있는데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사람 없는데 TV 틀어놓고 사장님이 TV 보고 있고 막 YTN 보고 있고 막 이런 것들. 아니 생각해봐요. 가게 열었으면 전기세 나가고 열어도 전기세 나가고 그리고 재료 같은 거 못 쓸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이제 대접하려고 만들어 놓은 재료가 있는데 그거 그때 안 팔면 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국밥을 뭐 하려고 만들어놨는데 그걸 계속 대파가 쓸 수 없잖아요. 손님들이 바보가 아니고 이제 재탕 있는 거 먹어보면 알잖아. 그럼 안 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날 이제 하루 팔려고 이제 만들어놨던 거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 돈도 돈이고 제조비도 제조비고 월세 그리고 그 같이 있었던 직원들 인건비까지 해버리면 그냥 다 손해죠 완전히. 네. 오히려 안 되는 게 진짜 지옥이죠. 안 되는 게. 그리고 이제 그 잘 돼도 지옥이다. 잘 돼도 지옥이란 말을 왜 하냐면 잘 되면 장사가 잘 되니까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이거는 근데 솔직히 지옥이라 말하기 그렇고 좋긴 한데 이제 못 쉬는 거죠. 네. 잘 되면 좋죠. 왜냐 모든 장사꾼들이 잘 돼가지고 바쁜 거, 잘 돼가지고 바쁜 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이게. 근데 잘 돼가 바쁘다 보니까 몸이 축나죠. 쉬는 날 없이 일하다 보니까. 잘 되는데 쉬기도 그렇잖아, 맞죠? 그리고 이제 늦게까지 일해야 되니까 장사 더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잠을 못 자고 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하니까 몸이 혹사가 되죠. 하루 기본 12시간이 주 6일이 기본입니다 했는데 이 정도라도 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주 6일이 12시간 기본이라고 했는 게 요 정도만 해도 다행이야. 실제로 요거보다 못하신 분 더 많아요. 예. 제가 소개 안 했습니까?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제 방송에 피자집 하시는 분 있어요. 이태리 종종 피자집. 그분은 한 달에 쉽니다. 한 달에 하루. 하루 쉬고 기본 업무 시간이 16시간이에요. 16, 17시간. 그래서 그 가게에서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가게에 그냥 방 한 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그냥 자기 잘 수 있는 거 침대나 이불자리나 옷 몇 번 놔두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안 들어오시는데 아니 사장님 그렇게 사시면 안 우울합니까? 자기는 괜찮대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 예.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대. 만날 시간 있어야죠. 진짜 완전 무기징역이야, 이제 무기징역. 무기수 아닙니까, 완전히.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못 나가는 거잖아, 거의. 예, 그분 좀 독종이에요. 그분 독종이고, 웬만한 분들 그리 못하겠죠. 그분 하루에 한 4-5시간 잔다고 하던데?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하지 말라고 해도, 아니, 뭐, 부모님 괜찮습니다. 뭐, 제 엿본데요, 뭐.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크게 뭐, 문제 없고, 뭐, 제가 안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또, 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박상원님 어서오세요. 박상원이 왔으니까 또 결혼설 해야겠구나. 예. 대부분은 이 시간도 못해요. 이 시간도 못해. 예. 이 정도라도 하면 불만 없을 거예요. 이 정도라도. 왜냐하면 이게 기본 하루 12시간이 하면 그걸 거예요. 가게 오픈 시간. 가게 오픈 시간 12시간이고, 여러분, 가게 오픈 시간 12시간이라 해서 12시간만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예. 가게 정리, 이제 가게 끝나면 가게 정리돼야 되거든요. 정리하는데 한 1시간 걸려요, 여러분. 정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요. 가게 사는데 손님들 먹다 남은 거 그냥 쓰레기 그냥 놓고 갈 거예요? 그거 안 정리 하나도 안 하면 쌓이는데? 냄새 나고? 그럼 손님들 냄새 나가지고 올 거예요? 안 오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 한 예를 들어서 12시간 일자.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정리하고 이제 숟가락 젓가락 씻고, 네. 테이블 닦고, 그 쓰레기 분리수거한 거 다 밖에 빼고, 왜냐면 그래야 새벽에 가져갈 거 아닙니까? 쓰레기 추가 차량이. 예. 그리고, 그 전날 이제 음식 할 거, 미리 손 봐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퇴근해요. 1시간, 2시간.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리고 가게 여는 시간 전에 한 2시간 전 세팅합니다. 음식 미리 만들어 놓고, 가게 테이블 정리하고, 예, 청소 한번 하고, 에어컨, 그리고 이제 가게 들어오는 물건 같은 거, 뭐, 제조라든지, 뭐 음료수 같은 거 있으면 진열해놓고, 이런 거 하면 한 2시간 걸려요. 그러면 가게 오픈 시간 12시간이면 16시간, 17시간 일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주 6일도 못 쉬어요, 대부분. 예. 식재료 관리 납품업체와 거래특위, 맛이나 친절은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라 기본인 거고. 예. 온오프 진상 처리에 특히 배달어플 별점 관리와 각종 세금 문제, 주방 홀 직원 관리까지 다른 거 중노동 중에 중노동이고 몸이 힘들어도 머리나 마음은 단순하고 편안할 수 있는 노가다와 달리 정신적으로도 압압이 심한 업종입니다. 이게 참 이제는 있잖아요. 참 자영업이 어려운 게 이제는 음식만 맛있게 만든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즘에 내가 봐도 그래. 난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너무 신경 쓸 게 많아. 유튜브도 어떻게 보면 거의 자영업자 비슷하거든요. 유튜브도 신경 써야 되는 게 많아요. 네. 근데 자영업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청출님 어서세요? 왜냐하면 그냥 내가 음식 잘 만들어서 대접하면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너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야. 예. 내가 전에 얘기했지만 요즘 음식 중에 맛없는 음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친절하지 않은 식당도 없어요. 요즘 들어서 불친절한 식당을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아마 예전에 불친절하게 했던 데는 다 망했겠죠. 오래전에 다 망했겠죠. 요즘에는 워낙에 서비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서비스 그냥 기본 덕목으로 보다 보니까 조금만 뭐 욕하고 분지절하게 사람들이 안 가잖아. 소문 다 내버리잖아. 맞죠?
그 직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왜 직원들 관리해야 되냐 하면, 내가 직원들한테 못해주면 이 직원들이 또 뭐 온라인이나 뭐 유튜브 같은데 또 올려가지고 나한테 또 보복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안 그래요? 직원들 관리 못한다고 소문나봐. 그러면 이 직원들이 혹시나도 내한테 뭐 악감정 생겨가지고 나와가지고 뭐 여기 전에 일했던 직원입니다. 이 사장님 일 존나 일 시켜놓고 돈 제대로 안 챙겨주고 겉으로는 좋은 척하면서 알고 보니까 뭐 사람 막대하고요. 세상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올려봐. 그럼 사람들도 그거 보고 여기 가면 안 되겠는데 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 사장님 요즘에 보면 직원들 눈치를 많이 보겠죠. 예. 그리고 요즘에 이 어플 별점 정말 중요해, 이게. 예, 별점. 이게 왜냐하면 별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어플 같은 거 써보시면 아시겠 별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상단에 가고 낮으면 낮을수록 밑으로 가요. 검색 순위에 밀려요. 예. 이건 있잖아요. 별점 하고 있는 어플도 마찬가지예요. 어플도 평점이 높으면 높을수록 위로 가고 낮으면 낮을수록 아래로 가잖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달 음식점도 높으면 위로 가고 낮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테러 같은 거 다 낮아져 봐. 그럼 승모의 뒤로 밀려요. 쭉쭉 밀리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도 어플을 써봐서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검색되면 가장 위에 있는 예, 가장 위에 있는 음식점 그러니까 1등, 2등, 3등 거기만 시켜요. 치킨집 검색을 했을 때 우리 동네 검색할 때 1등, 2등, 3등 별점 순대로 1등, 2등, 3등 거기만 시켜. 그 밑으로는 보지도 않아. 그러다 보니까 밀리기만 하면 이 매출의 타격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는 거죠, 이게. 특히 서울 같은 데는 더 심하지. 서울 같은 데는 워낙에 업체가 많이 등록돼 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업체에 많이 등록돼 있는 걸 일일이 다 보지 않잖아요. 예. 일일이 다 막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보지 않잖아.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위에 검색되는 거, 여기가 좋구나. 그냥 바로 검색하고, 치킨 한 마리요. 주문한단 말이에요. 예. 스트레스 많이 받죠, 이게. 그리고 문제가 이거지,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자영업이나 그런 거죠. 이 코로나라는 변수를 한번 맛봤잖아. 작년하고 재작년에. 올해도 그렇긴 하지만. 예. 아니면 뭐 구제역 조류독감 같은 것도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떻게 뭐 자영업자분이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안 그래요? 뭐 기후변화도 그렇고, 전염병, 뭐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자영업자분이 어떻게 뭐 못 오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어? 안 그렇습니까? 뭐 코로나 같은 거 그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못 오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최근에 변수가 하나 더 생겼지, 코로나 때문에. 엄청난 변수죠, 이게. 그래가지고 홀 장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나마 배달로 장사하신 분들은 오히려 덕을 본 사람도 있어요. 배달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이제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 많은 곳을 못 가다 보니까 제한이 걸리다 보니까 배달을 많이 시켜 먹기 때문에 우리 배달 쪽은 좀 특수를 맛봤어요. 네, 수익이 늘어나신 분도 있어. 그런데 홀 장사만 하시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배달 안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가게 와서 직접 드셔야 됩니다. 왜? 홀 넓게 해가지고 큰 평수로 장사하시는 그분들이 타격 엄청 많이 받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한두 달 장사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2년 동안 이 사람들 제한 걸려가지고 타격을 엄청 많이 입었단 말이에요. 이게 번호도 다 까먹었겠죠. 어떻게 보면. 예. 특히 매장 크게 하시는 분들은 매장이 크다 보니까 임대료 같은 게 더 많이 나오잖아 이게. 배달 장사 하시는 분들은 배달만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크게 안 해요. 크게 안 하고 인테리어 같은 신경 안 써. 그냥 어차피 여기 가게 와가지고 밥 먹을 거 아니잖아요. 주문만 받아서 하는 데잖아요. 뭐 야식 장사 하시는 분들은 타격이 그렇게까지 없는데 홀 장사 하시는 분들,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타격 엄청 많이 입었죠. 예. 그분들은 이거 가게 할 때 뭐 인테리어나 뭐 이렇게 리모델링 다 했을 테고 맞잖아요. 테이블도 엄청 많이 예, 들어가 있고 그 직원도 쓸 거 아닙니까? 사람 많을 때 대비해서 직원들도 있는데 장사 안 되면 타격이 엄청 크죠 이런 데는. 뭐 물론 지금 이제 모임 같은 거 없어지고 마스크 제한 풀리면서 그나마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바이러스 퍼지면. 우리가 한번 바이러스에 대한 공부를 한번 겪었잖아요. 바이러스는 있잖아요, 여러분. 일정 주기에 계속 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제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이것도 풀어준 거야. 왜냐하면 지금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없어진 것도 아닌데 워낙에 자영업자들이 힘들다 보니까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풀어준 거지. 또 다른 바이러스 와가지고 확진자 많이 벌어지고 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예. 아무튼 자영업은 정말 변수가 많고 힘들다. 예. 그냥 돈 많이 버니까 유튜브 같은 데 봐가지고 어떤 사람 장사 잘 돼가지고 포르쉐 모르는 것 같은데 마세라티 몰아가지고 간지 나던데 나도 젊은 나이에 장사해서 마세라티 몰고 싶다. 포르쉐 박스터 몰고 싶다. 912 카리라스 몰고 싶다. 파나메라 몰고 싶다. 그래가지고 옆에 아가씨 태우고 퇴근하고 싶다. 이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장사 하시면 골로 갈 겁니다. 여러분 특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왜 장사 잘 되는지 보면서 생각보다 잘 되는 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장사 잘 되는 집은 원래 있었어요. 있는데 많지가 않아요. 특히 이 바이러스 터지면서 훨씬 더 줄어들었으면 줄어들었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여러분 자영업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요. 여러분 주변에 장사하시는 몇 분한테 얘기를 듣는 게 확실하게 낫습니다. 유튜브 같은 데 영상 보면서 잘 되는지만 골라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 주변에 혹시라도 장사하거나 사업하시는 분도 있으면 4~5명한테 들어보세요. 그분들 다 우는 소리 합니다. 너 장사하려고? 미쳤어? 내 꼬라지 보고 그런 소리가 나와? 여태까지 벌어왔는데 다 까먹고 있는데 지금도 회복 안 됐는데 장사가 만만해 보여? 이런 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고생 많으신데 우리도 음식 시켜 먹고 너무 갑질 같은 거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골고루 이렇게 배달 음식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조금만 기운 내시고 번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